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의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CNBC에서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금융상품이며 지금처럼 두려움이 클 때 투자하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미 기관들은 하반기 유동성 장세에 맞춰 장사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현재 9월 25일 오전 기준 비트코인은 주요 가격대인 64K를 돌파해 주었습니다. 64K는 장기 추세의 방향성에 큰 의미를 가지는 200일 이평선과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단기 보유자 평균 가격이 겹치는 구간으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가격대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전부터 200일선은 상승 관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라 말씀드렸었고 최소 일주일 이상 지지해준다면 추세는 상승으로 크게 반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를 둘러보면서 아직까지 현재 장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은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횡보 과정은 그간 시장에 오래 참여한 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변동성이 없고 지루한 과정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투심이 죽고 시장이 황폐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트코인들은 적게는 마이너스 50%, 많게는 마이너스 80% 이상 떨어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투자 시장이 그렇듯이 투심, 즉 분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숫자나 지표가 필요한데요. 비트코인에게 있어 이런 지루한 행보를 끝냈다고 공표하는 것은 당연히도 정고점 재탈환일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정고점까지 아직 10K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섣불리 시장에 다시 들어오기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하락론자, 정확히는 인플루언서들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다양한 유튜브나 분석가들을 보니 그러실 만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조정을 보시거나 시즌 종료를 주장하는 유튜버나 분석가 분들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을 보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시즌 종료를 주장하는 분들의 영향을 받아 투자를 망설이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시장에 들어왔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즌 종료이고 더 이상 큰 수익을 줄 수 없는 시장에 왜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과 이 투자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해 재고해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온체인 데이터나 뉴스 등등 아무리 시장 가격에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근거들을 가져와도 의미가 없으니 말입니다. 세상에 투자할 곳은 암호화폐 시장 말고도 차고 넘치니 다른 곳을 공략하는 게 여러 의미에서 경제적이겠죠. 제 채널의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의심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확신에 가까운 투자를 도울 수 있게 채널과 영상의 방향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투자 성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속된 말로 간장 종지만한 간담을 갖고 있지만 꾸준히 수익을 보고 누구는 리스크는 크지만 한번 먹을 때 크게 먹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시장은 수익과 위험이 비례하기 마련이고 그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수익이 적으나 많으나 리스크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리스크를 본인이 어디까지 가져갈지 주체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알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평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늘 투자하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코인을 살지, 얼마에 살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바로 현재 시장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VD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까지 잠잠하던 CVD상 고래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며 매수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월봉 마감이 다가오며 꽤나 뜻깊은 데이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청산맵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64,000대 이상의 포진해 있던 쇼청산 물량들이 이번 상승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 62,000달러 부근에 자리 잡은 롱청산 물량들을 터치하고 갈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이번 주 들어서 중립 구간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포인트만 더 높아지면 탐욕 구간에 진입하는 만큼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을 부분 익절하거나 더 길게 가져가 볼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변동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주황색으로 표시된 볼륨이 비트코인의 변동성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숫자로 표시된 부분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가장 적었던 구간인데요. 변동성이 가장 적은 시기 후에는 항상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낮은 변동성이 꼭 시장이
비트코인이 죽었다는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볼 만한 점은 펀딩비의 변화인데요. 최근의 상승으로 펀딩비가 양수로 바뀌며 상승에 베팅하는 선물 투자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펀딩비가 상승할 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하는 높은 상승이 나왔으니 이번에도 신고점 탈환과 함께 대세 상승장이 시작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 중 비트코인을 가장 지지하는 인물은 단언컨대 트럼프이지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현재 가장 핫한 테마인 AI와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발언이 나와주었습니다. 지금 시점 트럼프가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지만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에 있어서 이제 시장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한 크립토 시장의 하락은 매우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주말부터 상승 랠리가 이어짐에 있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 주말 비트코인을 7,420개를 추가 매수하여 약 6,126억 원 이상을 매집했습니다. 이번 매집으로 역대 최대치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평균적으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집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 매집을 이행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마이클 세일러의 이번 매집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SEC는 블랙록 비트코인 IBTC 옵션 상품의 나스닥 상장 거래를 승인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현물보단 파생 상품 시장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번 승인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직결되는 긍정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투자 상품 순유입도 2주 연속 기록하는 중이며 따라서 기관들의 투심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만한 이슈를 한 가지 더 체크해 보면 240년 역사를 자랑하는 2조 달러 규모의 뉴욕 멜론은행이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 호재가 될 것이며 이상할 것도 없는 건 이들은 이미 블랙록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1년도부터 디지털 가상자산을 취급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란 개인이나 기관이 자신들의 비트코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비트코인의 특성상 개인이 직접 관리할 경우 보안 문제나 프라이빗 키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상 자산에 대한 복구나 보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업체도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에 아직 불안한 투자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 기조를 이어가며 블랙록 CEO 레리 핑크 또한 다시 비트코인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되었습니다. CNBC에서 비트코인은 합법적인 금융상품이며 지금처럼 두려움이 클 때 투자하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레리 핑크는 직접 비트코인의 역할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하며 오로지 ETF에 대한 데이터만을 증명함으로써 똑똑하게 신규 투자자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네크 CEO 얀 바네크 또한 레리 핑크와 똑같이 CNBC 인터뷰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비트코인은 금 시가총액의 절반인 35만 달러까지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며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30일 평균 단기 홀더들의 공급량은 12년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감소는 역사적인 상승장 초입을 나타냈으며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도 대조해서 함께 분석해보면 최근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작년 상반기 상승장과는 비교 불가한 수준의 비트코인 물량이 지난 2개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수준으로 축적되었는데요. 보통 이들은 강세 사이클을 시작하던 시기부터 물량을 던지며 단기 홀더들이 매집하고 장기 홀더들이 던지는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이들은 역대 최대 물량을 매집한 만큼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물량 교환이 진행되며 하반기 내에 상승장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클 중반부가 시작되고 있는 근거로는 해당 데이터를 봤을 때 알 수 있는데요. 작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작된 상승은 워밍업에 불과했고 장기 보유자들의 급격한 매도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익스트림 값이 크게 상승하는데 여기서부터 사이클 정점에 들어갑니다. 역사를 봤을 때 보통 첫 번째 이후 두 번째 카운트 때 가장 많은 상승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이전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전례 없는 상승 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는 시기상 첫 번째 다음 우리는 두 번째 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전체적인 데이터를 체크했을 때 메가 사이클을 가기 위한 세팅은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테더 시총은 이번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하게 되었고 이는 잠재적인 유동성 공급을 나타냅니다. 현재 이 자금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상적인 시장을 이번 사이클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길어봤자 3개월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은 23년도 하반기에도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200일선을 이탈하고 주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은 일제히 하락하게 되었으며 약 60일간 해당 구간을 하향 횡보 후 60일이 되었을 때 200일선을 상해 후 완벽하게 지지함으로써 2만 달러 중반에서 7만 달러 중반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즉 200일선을 상회한다는 건 상승장이 시작되는 추세 변곡점이라 볼 수 있으며 현재는 그 구간을 리테스트 중인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텔레그램 방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 다루기 애매한 내용이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아쉬웠었는데요. 텔레그램을 통해 매일 공유되는 암호화폐 뉴스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주요 이슈를 체크하고 추가로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참여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으니 클릭만 하시면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